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선언돌파의 플랫 324화 탐정 영화 특집 첫 번째 편 오리엔트 특급 살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정 과장입니다. 전대입니다. 알렉산입니다. 네, 오리엔트 특급살인 뭐 열차. 예상하셨겠죠? 가장 유명한 열차 어떻게 보면 밀실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 아마 다들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소시적에. 전 읽진 않았어요. 난 읽은 것 같긴 한데 너무 옛날에 읽어서 사실 기억도 안 났었어요. 난 솔직히 너무 기억에 생생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본 건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결말을 다 알고 있었어. 다행히. 그랬더니 재미가 좀 덜하더라.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이렇게 만들 거면은 사실 안 만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좀 아쉬운 작품이었어요. 네.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고. No. 에거서 크리스티. 어디 좀 아가사야. 아가사. 내가 읽은 건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 책에 에거서 크리스티가 한 10번 이상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이 소설 오리엔트 특급 살인은 원래 시드니 루맥 감독의 1974년 판이 있었죠. 근데 이게 두 번째로 영화화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더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더 많이 됐다고? 왠지 가장 유명한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걸로는 또 여러 번 됐는데 그냥 영화로 된 건 이게 두 번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감독은 케네스 브레너.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제 에르큘 포아로 탐정 역을 맡아서 같이 했죠. 왜 발음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한번 해봤어요. 와로. 포아로. 회색 뇌세포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탐정이죠. 그런 것도 모른다고? 하도 여기서 스스로 막 세계 최고의 탐정이라고 얘기해대가지고 좀 재수 없더라고. 그게 원래 얘 약간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야. 아이덴티티. 잘난 척하는 거. 아, 그래서 재수 없었구나.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한국에서는 2017년 11월 29일에 개봉을 했고 그때 관객 수는 이제 뭐 86만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봤는데 이거? 86만 명이 많은 건가? 더 배트맨보다 많이 봤네. 그러게. 근데 2017년이면은 이거 없을 때잖아, 코로나. 더 봤어야지. 뭐 어쨌든 자체 코로나. 그리고 여기에는 그나마 좀 아까 강 기자가 잠깐 얘기했지만 좀 아쉬운 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좀 아쉽게 좀 보긴 했지만 그래도 출연진은 빠방해서 그런 배우들 보는 맛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페넬로페 크루즈도 나오고 윌렘 데포, 주디 덴치. 윌렘 데포를 아이로 쓰니까 되게 웃긴다. 빵. 네, 이게 DAFO인가 그렇게 되더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축구 선수 저메인 데포는 그러니까 네. I 그 E로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I로 발음하더라고. 좀 데포라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그리고 이제 주디 덴치, 조니 뎁, 미셸 파이퍼 그리고 데이지 리들리까지 되게 좀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그랬어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저런 배우가 여기까지. 사실 페넬로페 크루즈인가 하는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맞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역도 아니고 사실상 저 역을 다른 더 싼 배우로 하면 안 될 이유는 뭐였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죠. 그리고 이게 그 5,500만 달러인가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치고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대요. 그래서 거의 월드 와이드로 했을 때 2배 정도를 벌어들여서 돈은 번 영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되게 즐거워 보이긴 하더라. 그러니까 뭐 뒤에 영상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냥 뭐 이너 서클이잖아. 얘네들도 다. 네.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뭐 그래가지고 뭐 하와유. 아이고, Why say can't you? 되게 말 많이 할 것 같은 얘기. 오자카마유야? 아, 진짜 반가웠나 보다. 네. 뭐 주요 캐릭터를 일단 소개를 할게요. 뭐 에르큘 포아로는 뭐 세계 최고의 탐정이다. 그리고 벨기에인이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초반에 뭐 얘기하는데 뭐 자기는 균열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이제 직접적으로 되잖아. 자기는 항상 그 흐트러진 거를 못 본다. 강박이 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뿐이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균형을 좋아해가지고 어. 이렇게 옆가름만 거 싫어하고 그런 거잖아요. 뭐 넥타이 삑 떨어진 거 싫어하고. 그리고 달걀도 먹을 때 꼭 높이 맞춰가지고 먹고. 피곤해. 피곤한 스타일이지. 그리고 요 열차에서는 그 라쳇이라고 하는 그 사업가 옆방에 있었죠. 자, 이 기차 안에는
그러니까 포아로와 라쳇을 빼고도 12명이 타고 있는 거잖아. 이게 그거잖아요. 특급이니까. 특급 열차라서 어. 방을 하나씩 쓰고 있고 식당 칸도 있고 전체가 한 3-4칸밖에 안 되는 4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작은 열차예요. 아니 그래서 특급인데도 그 1인 1실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둘씩 자고 있더라고. 포아로는 이제 나중에 잡아가지고 이제 들어갔더니 같이 쓰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좀 있긴 했었어. 네. 그리고 이게 런던행 열차죠. 네. 이게 어디였지? 예루살렘이었나? 어디서 출발하는 네, 걸로 맞아요. 이제 맞아요. 나오잖아. 예루살렘에서 어디 건너가서 거기다 쭉 올라가는 거였지. 그래서 뭐 차장이나 뭐 이렇게 뭐 심부름하는 뭐 이런 사람 다 포함해서 12명이고 총 이때 열- 그 조니 뎁이 이제 살해를 당하고 네. 나머지 12명이 다 범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우. 와. 너무한다 진짜. 오늘 끝. 스포일러야. 스포일러 대마왕 씨. 근데 이거는 알고 봤다니까. 아니야. 이순신 죽는 것도 요즘 다들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하려고 그러냐. 이순신 죽어요. 막 세종대 한글 만드는 막 이러면서 아 스포일러 막 이러는 거야. 어쨌든 에드워드 라쳇 뭐 이미 얘기했지만 사업가 본명은 카세티라고 하는 범죄자였죠. 그래서 이게 죽일 놈이었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 얘기를 진행하면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 성물 이제 도난 사건을 이제 해결하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잠깐 이제 포아로가 얼마나 뛰어난 탐정이냐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설명하면 랍비랑 사제랑 이맘 요 셋이서 막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이맘이 뭐예요? 이맘? 이슬람교 사제 이맘이라고 부르잖아요. 몰랐어요. 그래서 뭐 유대교는 랍비고 이제 일반 뭐 가톨릭 그쪽은 사제겠죠. 그리고 이맘은 이제 이슬람 쪽 계열 그쪽의 사제고 셋이서 예루살렘이니까 다 겹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막 뭔가 토론을 했는데 끝나고서 교회 성물이 사라졌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교회 싫어하는 사람이 소행이다. 뭐 그런 걸로 이제 치안 담당자는 생각을 하고 요 탐정을 불렀나 보지 포아로를. 그래서 어쨌든 요 프레스코 벽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붓으로 밟아 생긴 균열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뭐 사제들의 신발은 아니다. 얘네들은 저런 걸 신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 사건으로 얘네들은 이득을 얻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걸 얻는 자는 누구냐? 그리고 요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치안 담당자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이 경감이 바로 범인이다. 심지어 저 부추는 이제 경감이 신고 있는 딱 저 신발이다. 그러니까 또 경감이 순순히 또 그거를 인정하듯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경감이 뭐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를 깨기 위해서 훔친 건 아니었어. 그냥 사적 이득을 취하려고 왜냐면 요 3명이 가장 유력한 범인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훔친 거였죠, 그냥. 그래서 이제 증거가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건데 이제 거기서 추리를 하고 미리 이 사람이 범인인 걸 알고 나서 포아로가 성문을 지키라고 한 명을 배치를 했더니 그걸로 도망을 못 치잖아. 그다음에 지팡이를 처음에 왜 꽂아 놓나 했더니 거기에 막 걸리죠. 치다가 거기서 이제 목 부딪히고 이제 쓰러지는 게 나오면서 해결. 억지스러운 장면 같았어 그거. 굳이 굴로 달려고 어떻게 알아? 다 막았잖아. 보는 자니까. 다 막아버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 소설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탐정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루트까지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도망칠 곳은 요거 하나다. 근데 그걸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등장하자마자 왜 꽂나 했다는 거지. 이제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요 해결이 됐잖아. 그 다음에 오리엔트 특급을 타게 되는 그냥 그런 어떤 사건이 있지. 런던으로 빨리 귀환해 뭐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잖아. 뭐 영국 대사관에서 뭐 캐스너 사건이라는 걸 의뢰를 하죠. 뭔지 정확히 설명 안 해줘. 그랬더니 뭐 포로가 뭐 수긍하면서 바로 이제 오리엔트 특급을 타러 가죠. 가 보면은 이제 좀 다양한 승객들 면면이 조금씩 나와요. 뭐 안드레니 백작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어쨌든 안드레니 백작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주변 사람 폭력적으로 대하고 자기 부인한테는 깍듯이 대하죠. 그리고 라쳇이 나오는데 얘는 총을 들고 있어. 이게 발레 하는 사람 아니었어? 발레리노 아니었어? 맞아요. 네. 발레리노가 백작까지 오른 거야? 그런가 봐. 글쎄, 하여튼 뭐 좀 귀족만 하는 운동인가 보지 뭐. 그거. 그리고 이제 뭐 나탈리아 공작 부인이랑 늙은 이제 주디 덴치 M이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내역정의 허버드 부인이 나오는데 뭐 결혼을 몇 번 한 것처럼 나오죠. 그래서 여기 라쳇이 그 허버드 좋은 말 있잖아. 돌싱. 그렇네. 돌싱녀? 그래서 이 라쳇이 허버드 부인의 막 수작 거는 장면도 나와요. 이 허버드 부인이 미셸 파이퍼잖아요. 예. 오랜만에 그러니까. 나오셨어. 그러게. 많이 늙으셨더라고. 그 캐드먼 하시던 분인데. 예쁘게 늙으셔서 그래도. 그러니까. 아직 매력적이긴 한데 그렇지. 내가 기억하는 미셸 파이퍼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잖아. 그쵸. 그래서 와, 그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그치. 들어서 여기 대부분의 지금 배우들이 다 그래요. 우리도 그만큼 나이 그치. 들 거야. 그렇지. 특히 페넬로페 크루즈가 확실한가 아닌가 약간 애매했는데 맞았다는 사실. 너무 살을 빼서 그런가? 약간 진짜 네. 그런 방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요 라쳇은 그 포아로한테 이제 자기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제안을 해요. 왜 그런지 봤더니 자기가 어떤 협박 편지를 받았다. 뭐 그리고 쓴 거는 자기가 최근에 뭐 이탈리아 구매자한테 뭐 미술품을 팔았는데 걔네 같다. 이런 얘기하니까 포아로가 바로 눈치채지. 갱들한테 뭐 물건 팔고 뭐 그런 거 보호해달라는 건 안 한다 그런 거. 남의 케이크는 다 먹어놓고. 그치. 그리고 사실 가라를 판 거잖아. 파는 것도. 그치. 응. 갈아 팔고 그다음에 왜 방금 케이크 얘기한 게 라쳇이 케이크 먹고 있으니까 그 포아로가 요 케이크 한 조각 주면 얘기 들어주겠다고 얘기는 듣지. 그리고 거절한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곧 밤에 라쳇이 죽는다. 바로 죽지. 그러니까 조니 뎁이라는 큰 배우가 벌써 이제 또 그러니까. 탈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소설을 안 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깜짝 놀랐지 뭐 이런 약간 효과를 노린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이게 바로 여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라고 얘기했더니 저놈이 범인이네 이랬거든요. 범인이 죽었어. 근데 이건 진짜 많이 읽지 않아?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 도서관 가면은 그런 되게 얇은 무슨 그래 있었다니까. 추리 특집, 뭐 추리소설 이런 거 진짜 많았어요. 그래. 저는 보지는 않고 그냥 내용은 알았어. 뭐 어렸을 때 이거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책을 안 읽은 거지. 그리고 그러지 않는 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에거서 크리스티 작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또 아동서로 또 다 나온 것들도 되게 많았고. 맞아. 애들이 되게 읽게 돼 있어. 상당.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보게 되고 하는 게 분명히 있잖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예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나왔잖아. 뭐 인디안 인형살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별거 다 기억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이제 TV에서 한국 드라마로도 방영이 되기도 했어. 만들어서. 그거 되게 어설퍼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막 지붕에서 막 돌이 막 스티로폼 돌이 막 굴러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제품 돌이니까 막 날아다니고 그러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워낙 이제 유명해서 안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던 저는 그래서 성인 되고 나서 그냥 그 책으로 바꿨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도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나중에 보니까 더 소설이지. 재밌던데. 네. 그리고 요 라쳇 살인 사건을 이제 수사를 하게 되죠. 포아로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수사할 사람이. 그래서 사망 추정 시각은 자정에서 뭐 새벽 2시 사이다. 근데 포아로가 밤에 뭐 이상한 소리 들은 장면이 나와. 그게 밤 12시 35분이었어. 그래서 그때 막 차장 미첼이 라쳇 방 녹화하는 것도 보고 그 안에서 대답하는 것도 들었어. 뭐 아무 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너무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사망 시각을 뭐 좀 혼란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게 너무 나오잖아요. 뭐 얼추 비슷하게 따라하긴 했는데 그때 포아로는 딱 보니까 저기 빨간 기모노를 입은 어떤 여자가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죠. 기모노 아니었죠. 그래서 빨간 기모노라고 나오는 그러니까 나오는데 기모노는 아니었다고. 네, 그냥 무슨 뭔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편견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동양 옷이면 다 기모노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때는 썼을 거야. 뭐 이 당시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예전에 같아요. 그런 규칙 같은 거 있잖아. 뭐 파이로벤스 그 쓴 사람이 누구더라? 이게 추리 소설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 그 몇 번째 보면은 중국인이 등장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 왜? 왜냐면은 그때 녹스 쉽게. 어? 녹스 쉽게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 어.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 중국인 왜? 근데 당시에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중국인의 이미지는 뭔가 마법을 쓸 것 같고 마술을 쓸 것 같고 진짜요?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 자체를 배제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여기서도 사실 빨간 기모노인데 아무리 봐도 기모노는 아니고 약간 잠옷 같은 느낌 아닌가? 그냥? 잠옷인데 뒤에 무슨 용문이 그냥 약간 그런 느낌. 건데 자꾸 애들이 이 서양 이놈의 백인 새끼들이 다 계속 기모노라고 하더라고. 잠옷 아니면 혹은 복서들이 걸치고 나오는 챔피언이었나? 가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 그 시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이게 기모노가 하나 그렇고 그리고 이제 흑인을 흑인 대하는 의사가 거. 하나 있는데 어. 얘를 대하는 방식도 이제 약간 그런 걸 표현을 하고 있죠. 인종차별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트릭이긴 했지만 그치. 그렇죠. 그리고 상처를 보니까 칼로 마구잡이로 12번 찔릴 흔적이 있다. 근데 이거 딱 보자마자 알아봐.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다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어떻게 대중이 없다. 그거 그냥 보면 알아? 자상을 보면 뭐 알 수 있긴 하지만 그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지 않나? 그 전문가 그 포아로가 그러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검시를 하지 않는 한 그 정도까지 아, 알기는 맞아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지. 거기 의사 그 흑인 의사가 알려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거는 포아로가 보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를 하는데 왼손 오른손잡이까지 구분되는 그런 자상을 알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그러니까. 지금 검시관들 다 죽어야 돼 그러면. 역시 세계 최고의 탐정이구만. 음. 그리고 열차가 중간에 이제 좀 탈선을 해요. 갑자기 눈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앞에 터널이 막혀서 그리고 열차도 잠깐 뭐 궤도리 이탈했는지 그거를 이제 잡아야 되는 그 틈이 있었어. 그래서 포아로가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보니까 라쳇은 수면제 그 바르피탈이라고 불리는 이게 향 전신성 의약품, 마약성인데
그래서 요거 바르피타를 탄 커피를 먹고 뻗었다가 살해 당한 거다. 왜냐면은 이 침대 맡에 총도 숨겨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되게 뭔가 그냥 고요히 뭐 반항 없이 죽은 걸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진짜 묘사를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소설 읽어보면 이게 되게 독자를 현혹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손수건이 있어. 여자 손수건이야. 아 거기 있지. 근데 그 뭐 담배 대 비슷한 뭐 이렇게 뭐 청소하는 건가 뭐 이런 것도 떨어져 있고 솔. 그래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되게 애매하게 하고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애매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현혹하는 장치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이런 걸 거의 표현하지 않고 대충 흘러 넘어가는 식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해. 맞죠. 그래서 중요시 되는 인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포아로. 포아로를 그냥 쑥 보면 다 알아. 그래서 처음부터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제 행동하는 것도 좀 거슬리더라고. 왜냐면 내가 감독이다. 거기서 약간 이 영화에 페인이 있는 건 아닌가. 아 그리고 딱 본 순간 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추리의 과정이 너무 생략되니까 뭐 어쩌라고 느낌이 들더라고. 아니 그리고 이런 대배우들 썼으면은 좀 뭔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면 좋을 텐데 진짜 너무 포화로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나요. 누가 누군지 헷갈려. 그냥 막. 얼굴 아는 익숙한 배우라는 그런 효과가 있었겠지만 그거를 되게 잘 살리진 못했어.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대충 본격 추리에서 많이 평면도를 사용한다는 건 아는데 네. 굳이 그 좁은 열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위에서 굳이 내려다보는 그런 장면들로 사건 현장을 이제 재구성하는 것들도 있고 다시 바라보는 장면 그런 방식으로 했잖아. 네. 근데 그게 사실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두 컷 정도 나오면 모르겠는데 계속 그걸 롱테이크로 가는 게 있더라고. 네. 위에서 찍는 그런 거 사실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 그거를 매력적인 어떤 장면으로 느껴지진 않아. 네. 그렇죠. 뭐 설국열차나 이런 뭐 좋은 작품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리 열차라고 해도 그러니까. 활용한 뭐 창문 뜯어내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좀 공간감을 좀 다르게 해서 세트 만들어서 그 장면만 찍을 수도 있잖아요. 좀 안일하게 찍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아니 분명히 그 열차는 만든 거죠. 그렇죠. 만들어서 했는데 그럼 바깥에 외벽을 뜯고 촬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했겠지 한다거나. 대부분은. 근데 하필 그것만 또 그렇게 찍었더라고. 답답하게. 네, 그 장면이 그래서 이거 내가 무슨 엿보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답답하게. 어쨌든 오늘 요 그러면- 바르피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서니까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하는데 그 안드레니 백작 그 아까 뭐 발레리노 아무튼 그 양반의 부인이 요 바르피탈을 써가지고 낮에 늘 잔대. 그래서 얘가 의심스럽지만 너무 애가 약해. 뭐 밤에 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뭐 방에서 움직일 수도 없는 애야.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용의 선상은 제외되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단서가 그 H 이니셜이 달린 손수건, 이제 여자 손수건이었는데 요 승객 중에 요 H라고 있는 거는 그 늙은 그 공작부인 그 주디 덴치의 그 하녀가 있는데 걔 이름이 힐데가르트. 그래서 얘인 것 같은데 얘는 또 공작분이랑 계속 같이 있었대. 이것도 나중에 트릭이 러시아 알파벳이었던 거죠. 네. 맞아요. H가 뭐 러시아로는 N으로 읽힌대나? 그래가지고. 손수건 자체가 되게 고급 손수건이어가지고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작 부인 거다 그거는 나중에 밝혀지는 거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이제 사건을 좀 진척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그을린 메모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 스트롱의 피가 묻었으니 넌 죽을 것이다라고 타담한 쪽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더니 바로 조금 뭐 추리를 하더니 알아채더라고. 이거는 암스트롱 사건과 관련된 거구나 하고 포아로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라쳇 본명은 바로 카세티였다. 이 카세티는 그 암스트롱 사건에서 이제 그 암스트롱이나 사람의 딸을 유괴한 다음에 죽여버린 그 범인이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암스트롱 일가는 다 파탄에 빠졌다. 뭐 이런 것까지 추리를 해내죠. 알게 되죠. 포아로가 이걸 알고 어떻게 알았지?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유명한 사건이었다고 했어요. 그 암스트롱 아니, 사건 자체가. 범인이 연 거를. 범인이 라쳇인 거를. 이거는 나중에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본명이 카세트인 걸 어떻게 알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게 본명이 카세트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거기 변호사가 하나 있었지. 네. 그 내 맥퀸. 수행하는 맞아요. 얘가 이제 다 알고 있었고 뭐 그런 사건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 라쳇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도 아니었던 거잖아. 네.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다들 자기 무덤을 좀 파고 있어. 아. 그러니까 원래 이게 대가리 수가 늘어나면 통제가 잘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야. 왜냐하면 이게 살인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이제 런던에 도착하면 끝인데 중간에 눈사태가 일어나서 탈선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임기응변을 발휘한 게 뭐냐면은 누군가 도망가는 걸 봤다. 그러니까 이 안에 승객 중에 범인이 아니다라는 트릭을 중간에 만들어내는 거죠. 네. 자기가 칼에 찔린 척하고 목격자인 척 행세를 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 네네. 이제 그래서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지만 사실상
그러면은 미스터리의 법칙에 의해서 그 범인은 저 밖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아마도 포아로도 거기서 자간하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 그렇게 눈 오는데 어딜 나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야. 도망칠 데가 없긴 해 거기. 그렇게까지 도망칠 이유가 없어. 왜냐면 자기 목숨 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포아로도 끌어들인 게 이제 그렇게 누가 도망갔다라고 뭔가 증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되게 명탐정한테 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사실 포아로의 존재는 계산했던 그 범위 안에 있던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쓰려고 한 거였죠.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제 단서는 이제 빨간 기모노 입은 여자와 그리고 중간에 허버드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뭐 승무원이 있었다 여기에 그 미셸 말고는 그 미셸이라고 하는 여기 열차 차장이 있는데 그 사람 외에 다른 승무원이 있었다. 근데 마치 이제 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지. 허구의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서 걔가 범인일세 하는 건데 이제 안 속아 이 새끼야. 뭐 이런. 그래서 어쨌든 뭐 빨간 기모노는 나중에 그 포아로 가방에서 발견되고 다른 승무원복은 그 공작 부인 그 힐데가르트 하녀의 방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암스트롱 사건은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암스트롱 대령이 굉장히 인망이 두터운 사람이었던 거야.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딸이 유괴당하고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져서 집안이 파탄이 났다. 뭐 그런 얘기예요. 뭐 대령의 아내 소니아 암스트롱은 충격으로 이제 애를 사산하고 사망도 하고 그리고 암스트롱 대령은 나중에 자살했다. 그리고 대령이 포아로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뭐 편지를 썼다고도 그랬는데, 했었어요. 그거 제대로 뭐 못 보고 나중에 알았으니 자살한 후였다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이게 수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소니아 암스트롱의 엄마 린다 아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연기자다. 그리고 소니아 암스트롱의 여동생 헬레나 암스트롱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이걸 이제 공작부인이 알려주잖아요. 뭐 이상한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입 닫고 있어야지. 포아로가 딱 방에 갔으면은 그 액자 같은 건 치워놓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걸 펼쳐놨거든. 그래서 저거 뭐냐 그러니까 다 알려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알려줘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었겠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콜롬 보면 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콜롬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되게 어리숙해 보이는, 어수룩해 보이는 게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범인들이 얕보잖아. 네. 이 새끼 이거 왜 귀찮게만 하고 자꾸 해.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콜롬보 같은 경우는 그거를 노리고 이제 약점을 파고들어서 증거를 잡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포아로는 그게 아니야. 세계적인 자기가, 명탐정이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라고 다들 판단하고 있는데도 이 범인들이 너무 어리숙하게 구는 거야. 일단 뭐 약점은 대가리 수가 너무 많았다 처음부터. 누가 한 번만 잘못 털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도 보완해줄 수 있지 누군가. 이렇게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게 미싱 링크를 만든 거잖아. 미싱 링크가 결국 암스트롱이라는 게 이제 중간부터 나오기도 하고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영화를 되게 엉성하게 구성을 했다는 걸 좀 알 수 있지. 그렇지만 포아로는 계속 고민해. 아 누가 범인이지 하고서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어. 그렇지. 이제 그래? 거기서 아마 그 한국 재판도 그런 거 있잖아. 정말 얘가 살인을 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이거는 무죄를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온다는 거야. 맞아. 그치. 근데 되게 어이없게. 정황상 이 사람 100% 맞는데 정말 확실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무죄 때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제 그걸 노리고 얘네들이 한 게 아닐까라고 짐작만 해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진짜 다 바보같이 굴어. 그래서 포아로가 생각한 유력한 용의자는 아까 강 기자가 얘기했던 그 맥퀸이라는 그 라쳇의 변호사, 아니 그러니까 밑에 총무의 회계 잡일 다 하는 그 친구 굉장히 유력했어. 왜냐하면 얘는 그 암스트롱 사건에 연관이 돼 있었거든. 그때 담당 검사가 얘의 아버지였어. 그래서 얘가 범인으로 누구를 지목을 했어. 슈잔느라고 하는 어떤 파리 여자를, 프랑스 여자를 지목했는데 잘못 짚은 거였지. 그래서 그 여자는 결국 자살하고 그 아버지는 몰락하게 됐다. 그래서 얘가 아무래도 동기도 있고 그 밑에 근처에 있었고 기회도 많았다. 얘 같은데 이상하게 알리바이가 있어. 그 아버스너라고 그 흑인 의사가 있는데 걔랑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대. 그리고 심지어 그 흑인 의사가 그렇게 증언도 했어.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는 맞진 않지만 술을 마셨다 뭐 이런 얘가 얘기했죠. 스탈린을 옹호했다고 했었어. 그래서 되게 긴 시간 같이 술을 마셨다 뭐 이러지 않았어요? 잘 맞았다 우리가 둘이 막 그런 얘기. 잘 맞을 수밖에 없지. 이제 죽이기로 같이 모의했는데. 이렇게 같이 알리바이로 만들어주면 뭐다? 다 범인이다. 근데 다 범인인 게 사실상 획기적이긴 했지. 그렇죠. 열차 안에 모든 사람이 범인이라고.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기보다는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동인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동기가 딱 정확히 일치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생각했다는 게 뭐 대단한 거고. 근데 이미 해버린 거야. 굉장한 수를 써버렸어요. 네. 에거서 크리스티가. 네. 근데 뒤에 하긴 좀 어려워지게 된 거지. 이제 뭐 못하죠. 그 중에 몇 명만 그래서 나오잖아 요즘은. 아 그래요? 그렇지.
모두가 범인인 거는 몇 명만 이제 공조해가지고 한 네. 걸로. 그렇죠. 이제 이게 고전이 된 이유는 이건 거의 이제 현대적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범죄처럼 밀실 보인다는 거죠.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고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그리고 과학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안 과학 되죠. 수사를 동원하는 순간 미스터리 소설의 세계는 굉장히 재미없어지는 그러니까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지문만 시대를- 채취했어도 끝났어. 그래서 항상 고립된 공간을 만드는 거야. 경찰이 갑자기 오면은 모든 게 금방 해결될 수도 그럼. 있는 거니까. 아무튼 뭐 그렇구나. 그런 작품들도 있고 뭐 미스터리의 어떤 그 장르적인 그 범주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리고 미셸 파이퍼가 이제 칼로 찔리는 장면이 나와. 그래서 가상의 존재를 만들죠 여기서. 근데 운 좋게 급소를 피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어. 나중에 뭐 알고 보면 의사가 급속 피해서 찔러준 거잖아요. 그렇지. 의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차가 이제 다 눈을 다 치워가지고 이제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직전 그 포아로가 이제 최종 신문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메리를 만나. 메리라고 하는 그 가정교사 일을 하는 애가 있었어. 그를 만나더니만 야 너 암스트롱 그 여자의 가정교사였지 하고 추궁을 해. 이것도 그 기차 타기 전에 한번 만나는 게 나오는데 뭐 지리교사였나? 이제 그거를 처음 딱 보자마자 알게 되는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아. 홈즈가 항상 하는 거 딱 보자마자 이제 몇 가지 단서만 가지고 하는 이걸 한번 보여줬는데 지리가 그렇게 쉽진 않다는 거지. 그 지리학과 관련된 뭐 일을 하냐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몇 번 물어보더니 그냥 금방 알아채는 걸로 나오는데 난 그거가 좀 불충분한 것 같다.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이 범인이었고 요 장면을 좀 연출을 하고 싶었던 거지. 가로를 길게 테이블을 놔서 최후의 만찬 구도를 만들었죠. 맞아요. 그래서 딱 12명이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탈선한 기차를 원 상태로 복귀해야 되니까 나머지 사람도 우선 터널에 나가 있어 이거였잖아요. 근데 눈도 그렇게- 치고 있었고. 이거 처음에는 그래서 얘네 이렇게 갇혀 있는데 어떻게 구조대라고 했는데 제 시간에 열차가 안 오면은 구조대가 이거 삐끼 해가지고 오는 거잖아. 아 그거 좀 웃겼어. 네. 나도 궁금했거든. 저거 어떻게 고쳐야 되지? 아, 연락도 안 옛날에는 되는데. 나름의 그런 연락망이 있었구나. 이게 열차 간부가 그 얘기 하잖아요. 승객들이 막 항의하니까 아무 연락도 안 하는 것이 네. 바로 우리의 대책이다. 연락이 안 가면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면 저쪽에 알아서 오기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관계 없는 사람들 몇 명 있긴 했어. 어. 그러니까 오리엔트 특급의 그 약간 사주 같은 사람이 하나 탔잖아. 그 관계자. 사람은 관계 없는 거. 키 크고 좀 잘생긴 예. 남자. 걔 관계 없었고 얘가 이제 한번 태워준 것도 있었어. 이제 급하게 포아로가 런던 가야 된다니까. 그치. 내가 힘써줄게. 지인 찬스 뭐 이렇게 써가지고 타게 된 거였지. 그래서 원래 오기로 한 사람이 안 오면은 뭐 탈락이 했는데 뭐 같이 이제 방 쓰게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아로가 타지 않았으면 되게 손쉽게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악연이 얽힌 거죠. 그쵸. 그래서 포아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길다란 그 테이블에 애들 앉혀놓고서 이제 살인범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범인은 니네 전부다! 라고 아까 강 기자가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뭐 그 얘기 또 하는데 이 12명의 인적 관계를 보면 다 암스트롱 대령이랑 연관이 돼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 아까 미셸 파이퍼는 주모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소니아의 그 엄마인 린다 아덴이었다. 소니아가 누구죠? 소니아 암스트롱 그 부인, 그 암스트롱 대령의 부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암스트롱에 얽힌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어린 죽은 애를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다 나오잖아. 그렇지. 그 암스트롱 가를 다 좋아했던 사람인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허버드 부인은 외할머니였다. 당연히 죽이고 싶지. 얘가 이제 주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흑인 의사는 이제 군인 출신이었는 옛날에 암스트롱 대령의 큰 도움을 받아서 자기 미국에서 의사가 될 수 있었다. 그렇죠. 흑인인데. 또 불구하고. 흑인인데도. 암스트롱이 추천해가지고 네. 할 수 있었다. 자기만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졸업생 중에 유일한 흑인.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그래서 아마 졸업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윌리엄 데포 같은 경우는 약간 처음에 신분을 가장을 했잖아. 네. 아 흑인 되게 꺼리는 인종주의자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 어디 학회 무슨 세미나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시간 놓치면 큰일 난다고 계속 되게 진상 부리고 그랬잖아요. 약간 연기를 했는데 이것도 무슨 발음의 문제로 간파를 해가지고 얘가 뭐 스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네. 내가 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 암스트롱 사건의 경찰이었다. 네. 뭐 이런 그리고 그때 이제 범인으로 몰렸던 슈잔느라고 하는 프랑스 여자와 연인 관계였다. 프랑스? 프랑스. 그리고 이제 메리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지 암스트롱 그 딸, 그러니까 암스트롱의 딸의 가정교사였다. 그리고 되게 좋아했었다 그 딸을. 그리고 그 공작 부인 나탈리아 드라고미로프. 그래서 나탈리아라서 그 손수건의 주인이었죠 얘가. 비싼 손수건. 그리고 그걸 왜 떨어뜨린 거요? 그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했어. 이거 혼선을 주려고. 아니 나 같은 혼선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거를 아예 준비해 와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니셜이라도 띄든가. 이니셜은 넣은 이유는 알겠어. 재밌잖아. 니네 러시아어 모르지 잘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데이지 그 딸의 데이지 암스트롱의 데모였다. 아무튼 그래서 다들 무슨 뭐 운전기사니 집사니 뭐 이래가지고 뭐 가족관계니 뭐 하여튼 그 다 얽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 공통점은 그 카세티, 그 조니 뎁을 다 싫어했다. 죽이고 싶었다. 그거였지. 뭐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카세티가 도망간 거였던가요? 거기서? 아니 안 잡혔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뭐 뭔가- 의식하고 있었던 거야. 아직도 그렇게 범죄를 된 거죠. 저지르고 예. 있었고. 뭐 다른 주로 도망갔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여 마땅한 인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공모해서 죽였다라는 게 오리엔트 특급 살인의 골자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약간 뭐 에필로그처럼 포아로가 좀 고민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제 뭐 총을 건네주고 그걸로 나를 죽이든지 아니 나를 죽여야지 이 사실을 덮을 수 있을 거다 줬는데 빈총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지. 그러니까 그럼 날 죽이든지. 총으로 미셸 파이퍼가 이제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제 딸깍거리는 거잖아. 네. 그런 효과, 이런 극적 효과를 노리기 위한 또 연출이었다. 그거는 조금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뭐 원작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 같으면 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런데 포아로를 쏴. 이거 입 막아야지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막 이런 우리 생각. 12명인데 어떻게? 어디 뭐 그냥 갑자기 뛰어내렸더라 뭐 이러고. 유튜봉이 다굴에서 죽여도 돼. 그래. 다고리하면 돼 그냥.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수를 강구한 게 아닐까. 안 사람들의 죽이려고. 죄의식을 지금 자극한 거야. 마치 내가 너네들을 사해주겠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나는 살지 않을까? 포아로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자살하는 딸깍하는 장면까지 다 봤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고민하다가 묻기로 하지. 네. 뭐 이러잖아. 뭐 자기가 뭐 균형을 항상 중시하는데 지금 정의의 주가 조금 뭐 기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이고 입만 살아가지고 정말. 원래 다 탐정들이 그래.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거기서 또 누군가 찾아와서 뭐 나일강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고 빨리 가셔야 된다고 또 누가 와가 데려가고 열차는 떠나죠. 그래서 이제 속편인 나일강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끝났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개봉을 했어요. 네. 나일강의 죽음이라고. 네. 살인도 아니고 굳이. 왜 죽음이지? 모르겠어요. 원래 데스 오브 뭐 이런가 보지. 저는 그래서 무슨 나일 리버? 다큐멘터리 영화인 줄 알았어요. 아 나일강을 나일강에서 살려야 된다. 환경 영화. 그건 줄 알았어요. 환경 다큐. 그럴 수 있네. 그럴듯해. 누구야 이거 제목진사 또 가려. 징계해야 돼 이 정도면. 난 그래서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이게 뭔지.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올 테니까 조금 있으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네. 개봉 후 45일이면 올라오기로 돼 있었는데 뭐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직 40 며칠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또 나일강의 죽음 이거 방송 될 때면 이미 올라오지 않을까요? 지?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나일강의 죽음 정도는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에 제가 오리엔트 특급 살인 안 봤기 때문에 이번에 보게 된 거거든요. 아, 안 봐도 되겠다. 나일강도 갑자기 관심이 급 떨어졌지. 아 근데 이 사람이 영화를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공부해서 이렇게 배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돋보이기 위해서. 그럼 나일강도 자기가 또 포아로로 나오는 건가? 그렇죠. 아 포아로로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뭐 흥행을 했다니까 국내에서야 뭐 요 정도로 뭐 약간은 애매한 수치였지만 해외에서는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그 추억을 환기하는 효과였나? 아무튼 근데 이제 뭐 유명 배우가 나오고 되게 연극적인 영화를 찍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나오면 막 서로 막 연기 대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관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런 장면이 없죠. 거의 없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저는. 굉장히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불러야 되나? 갑자기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순식간에 해결해 버리는 그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뭐가 사건이 발전하고 위기가 있고 그래서 막 마침내 해결했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 영화로 약간 전락한 듯한 느낌이 좀 있어. 근데 그렇게 했으면 정말 그 12명이 되게 매력이 넘치고 누구 하나 막 빠지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누가 연기했건 간에 별로 관심이 없을 법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디렉션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러니까 구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이거 효과는 있겠지. 너무 다 유명 배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건 명의 있어. 캐릭터는 머릿속에 뇌리에 확실히 남어 있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단지 그 정도일 뿐이지 이 사람들의 뭐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부각이 되진 않았어. 그러니까 주디 덴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간 까탈스러운 느낌은 있지만 사실 그냥 그 정도. 뭐 얘가 약간 귀족이고 뭐 지쳐 있는 양반이라 하니까 뭐 이렇게 행동하겠지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는. 심지어 그
그 공작부인 그 방금 주디 덴치의 그 하녀로 나온 그 배우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라고 누구죠? 하더라고요. 올리비아 콜먼이라고. 많이 봤던 배우죠. 저번에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 브로드처치의 여주인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임팩트가 없더라고. 그냥 그 사이에서 다들 쫀 거 같기도 하고. 쫄아? 어. 포아로한테 쫄았어? 아니. 그러니까 서로. 한명 이런 저기가 개명가? 불면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전반적인 느낌은 저는 처음에는 이거 내가 결말을 아니까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알지는 않겠지만 그때 아는 사람들까지는 좀 포괄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런 작품은 네. 좀 생명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근데 전혀 그렇지가 못했던 것 아니, 그러니까 같아요. 그렇게 알고 봐도 재밌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하는데 전 식스센스를 그렇지. 알고 봤거든요. 그렇지. 하지만 그 연기력이 너무 대단하니까 보다 보니까 구성이나 연출이 굉장히 좋죠. 보다가 너무 깜짝 놀고 와 진짜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봤단 난 말이야. 얼마나 진짜. 충격을 먹었겠니? 그러니까. 99년도 추석에 가서 내가 그거 반전 보겠다고 가가지고 왜 안 나오는겨?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 그러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거였어? 막. 아,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뭔가 플러스 알파라는 거잖아 반전이라는 예, 거는 예. 그 자체가 대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전부 범인이었어 이게 플러스 알파라기보다 마이너스 알파가 된 게 더 큰 것 같아. 그런 좋은데 한 줄 평하기 마이너스 알파로 난 이 영화를 본 다음에 1974년도 판이 궁금해졌어. 되게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오히려 시드니 루메시니까 못 만든지 않았을 것 같아. 워낙 또 그런 연극적인 영화를 만드는데 약간 능한 감독이고. 상도 되게 많이 받았다고. 제가 어제 하더라고요. 먹었을 때 뭐 12명의 성난 그것도 시드니 룸에. 예, 그 데뷔작이고 소개를 했는데 아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가지고 깜짝 놀랐네 지금. 아, 나한테 죄진 거 있냐? 소리 맨날 지르잖아. 아주 그냥. 아무튼 뭐 그런 영화였고 다음 화도 이제 탐정 영화 특집을 했는데 사실 이 영화 때문에 기획한 게 더 큰 것 같다. 사실 처음에 생각했을 땐 나일강의 죽음과 연관지어서 하고 싶었지만 오리엔트를 보고 나서 하나 접었어요. 뭐 그런 게 있고 자 한 줄 평하고 다음 화 예고하고 네. 끝내 봅시다. 좀 생각해봐야지. 저는 이건 적어왔지. 제가 그럼 먼저 할게요. 증발해버린 추리의 재미 남은 건 인간의 뿐. 그래요. 다음은 제가 할게요. 아는 배우들 알고 있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래요. 저도 뭐 비슷한 건데 매력이 부족한 탐정과 안일한 연출. 원작의 아우라는 휘발되고 캐릭터만 남았다. 다들 평이 하지만 다음 영화에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재미없으면. 다음 영화도 약간의 운만 띄우고 그러면은 그냥 할까? 난 영화 제목을 말할까 말까 하는데 일단 칼 꺼내는 영화입니다. 아유 말했잖아요. 아니 저는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뭐 배우 이름 얘기하면 되지. 더 겨울 왕국 빼고 이걸 봤어야 했다라는 그때 당시에 광고가 뭔 소리야? 있었대요. 아 지금 겨울 영화를 겨울 왕국을 볼 때가 아닙니다라고 그때 막 광고 문구가 나왔어. 아 같이 나왔었나 개봉을? 네. 네. 그에도 수수께끼 답고 좋구만. 어. Justice. He lies still. 미안해. 뭐라는 거야. 자 그럼 325화 탐정 영화 특집 두 번째 편. 칼 뽑고 겨울 영화를 대체할 만한 영화 기대해 주세요. 겨울 왕국. 왕국을 대체할 만한 영화 기대해 주세요. 네. 자 A보다 발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블랙